생각합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또 제가 늘 사실은 그동안은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또 뭐 비교적 오랜 기간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그 애국가에도 나오는 말처럼 정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가야 바로 그게 은혜를 아는 삶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교육의 실패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편에 쓰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대한민국 편에 쓰는 것이 이 나라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소수자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제가 외국에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는 이승만 박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서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이렇게 출범했고 그 열매를 제가 누리고 사는 것을 볼 때 이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했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편에 서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뭐가 그렇게 잘난 나라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제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 중에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것을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건국 대통령이 시작할 때도 교육에서 문제를 출발을 하고 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주신 지혜를 실천한 것이고 이 시대에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편에 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걸 하려면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능수능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제가 늘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그 센터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맨날 자기도 글을 쓰면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많이 썼는데 어느 날 내가 마라톤을 뛰어보지도 않고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정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10km 정규 마라톤을 뛰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신 있게 뭐 자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의미 있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저도 이렇게 제가 말 주변은 어눌하고 또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말을 못하지만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끼고 감사하는 또 국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저는 말의 솜씨나 말재주보다는 그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뜻을 알고 전달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러한 진심이 통하는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곳곳에서 제 캠페인의 슬로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쉽게 동의하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이것도 선거하는 게 다 정치지. 그리고
또 교육도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 뭐 정책을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이것도 정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광범위한 속에서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를 교육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저는 제가 8년간의 현장에서 교장으로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 자신도 정말 교육은 교육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치가 개입해서 망가뜨려놓고 여기 이제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정치 오염의 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정말 정치가 교육에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경제도 경제 논리로만 풀면 되는데 경제를 갖다가 파퓰리즘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뭐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든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교육의 문제도 지금 교실이 망가져가고 있고 잠자고 있고 또 학생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모든 문제의 저 원인에는 이게 교육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건설적인 대화나 타협과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외부 정치 세력들이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강압하고 또 말장난을 통해서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일이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뭐 정치에는 교육은 또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것을 비판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도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정치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뭐 삭발식을 한다든가 또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포장은 인권을 한다라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선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규칙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권위를 해체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금지라는 차원으로 역차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할 때 정말 저는 이 나라의 교육이 바라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치가 이제 교육에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흔히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부부싸움을 멈추고 자녀가 잘 때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가 뭐 시끄럽고 또 다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의 문제만큼은 이건 우리 공동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싸움을 여기까지 전파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그 정치인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염시키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 우리 역사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와 계시지만 제가 역사 교과서 투쟁을 한 것이 그저 제가 무슨 전공이 역사라서 무슨 뭐 그러한 학술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 교육의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오염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역사를 제대로 가리켜야 되고 이 나라의 뿌리가 되는 건국 역사를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은 못 가리킨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하는 식의 편파적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오염이 정치가 얼마만큼까지 심각한 지역에 왔고 또 그리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학교만이 그것을 저항하고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정치 오염의 정도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또 학생인권조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꼭 남자와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아이고 장난으로 하는 얘기겠지. 저 자신도 15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인근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대학교 기숙사의 화장실을 남녀 구별을 없애라는 걸 가지고 시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얘네들은 참 대모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구나 우습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미국이 넘어가서 차별금지라는 차원으로 남자 여자로 얘기하지 않고 언노운 X 성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경이 되는 것은 하다가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차별받고 이제는 탄압받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교육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교육을 희생시키고 있고 나라의 미래를 하고 있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정치의 오염만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선거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정치적인 영역에 일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꾼들이 정당들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 추천이나 정당의 관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지금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당을 표방하고 당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왜 저도 길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할 때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하면 그냥 선거 그러면 정치고 정치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기 때문에 피해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정치하고 있냐 할 정도로 저는 그렇다고 정치가 이렇게 혐오 대상까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치가 정말 건강해져야 우리가 사회가 되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의 수준이 이런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이거 정치가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하기에 급급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왜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정치 오염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돼 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교육은 교육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얘를 울리지 않기 위해서 사탕을 계속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정치 논리입니다. 교육은 때로는 애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야단도 쳐야 되는 것인데 그저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야. 공부 안 해도 다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이게 다 정치 논리고 썩어 빠진 그런 파퓰리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구호를 정말 마음 깊이 느끼고 있고 이것을 제가 무슨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때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텍스트를 만들고 온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여기 선관위에 와서 계시지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뭐 의례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표방하고 있는 그러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면 그럼 교육의
당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제가 자유진영의 교육감이라고 저는 보수다 진보다 물론 뭐 제가 그런 카테고리를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기도 됐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생각에 저를 어느 파다 뭐다 이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는 때로는 이쪽의 얘기도 듣고 또 이쪽의 양쪽을 다 들어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하기 때문에 어느 팔을 잡고 나누고 그걸 저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부터가 굉장히 정치적인 교육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될 기본 저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도 또 이게 말이 여러 가지로 되다 보니까 무슨 내 맘대로 하고 무슨 뭐 기본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유 또 법치주의 다시 말하면 이 자유주의의 이 서구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갖고 또 그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가르칠 때 또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때 우리가 또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부러워하고 저희 학교에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교환 교사로도 1년씩 와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울먹일 정도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자기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아다시피 5, 60년 전에는 필리핀이 우리의 모델이었을 나라 정도로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자유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바로 이 자유주의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의 범위 또 법의 범위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될 것입니까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또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내 탓이고 또 그것을 반성해서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육이나 또 학교가 살아가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제가 8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공무원의 멘탈리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점은 살리고 또 우리의 핸디캡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발전의 기반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저희 학교는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면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속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자. 그게 저는 바로 자유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고 거기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이 아니라면 이게 그저 열려있는 거라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고 우리가 한 것이 바로 길이 될 수 있는 그 자유주의의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간의 경쟁이나 다양성이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자유주의 정신, 또 자율적인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님들과 학생에게 돌려준다. 어떻게 보면 늘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일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 학부모 대표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고 제가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읽은 사명이 뭐냐면 정말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은 꼭 제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공약으로 내놨더니 그 바우처라는 제도의 이름으로 내놨더니 일부에서는 비판하면서 이것 또 파퓰리즘의 거다. 파퓰리즘의 망령이 또 선거판에 나왔다. 이 사람은 뭐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인들 뺨치는 그런 파퓰리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파퓰리즘은 뭡니까? 돈을 퍼다가 그러니까 예산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세금 걷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게 파퓰리즘이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를 내느냐를 따지는 건 절대로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선택권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생각은 뭐냐, 내 아이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고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청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이 수많은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제일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경제기획원에 제가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일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가 사무관일 때 예를 들면 부처의 장관들이나 기업의 재벌들을 거의 컨트롤할 정도로 그 역할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너무너무나 민간 섹터들이 커졌기 때문에 장관 아니라 아주 최우수 엘리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거꾸로 가서 현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묻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똑똑한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의 역할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을 제가 알 때, 그런데 교육계는 너무나도 아직도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따라와라 하는 그런 식의 오만하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부탁하는 것은 꼭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사항 아니면 우리가 결정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간섭하면 근거를 내라 그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정부도 인정하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한 예로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 취업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제일 취업률이 높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 힘은 뭐냐, 하늘을 대비한다면 제가 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관련되는 그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하는 게 이거 어려우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뭐 취업처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어떻게 나라가 취업을 시켜줍니까? 그걸 바라면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되자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고 기업이 왕성하게 일을 합니까? 그걸 잘 시키는 길은 기업이 뭘 요구하는지를 스터디하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하면 취업이 잘 되는 겁니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최우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바로 무엇을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경험으로 알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선생님들한테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우리는 기업체에 나가서 기업체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를 배워오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바라보면 안 된다. 절대로 거기는 자꾸 보지도 말고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교육도 교육청이 역할을 적게 하는 게 되려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똑똑할수록 내가 빠져주고 학교 현장에
현장이 살아날 수 있게 기다려주고 또 정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의 근본이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점점 더 보면은 교육청은 비대해지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심지어는 사립학교조차도 국공립학교처럼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또 저항해만 왔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까지 저는 보여줌으로 해서 제 생각이 훨씬 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제가 무슨 조직도 없고 다른 것도 없지만 바로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생각을 모든 학교들이 같이 공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이 교육행정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그 곡에 대한 해석과 어떠한 룰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각계에 맡아있는 그 연주자들이 최대의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1분만 마무리하고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이러한 것이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8 고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때만은 아주 경기단 길로 올라가서 그보다 더 적은 길 우측으로 올라가니까 정말로 운전 실력이 없으면 여기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힘들어 올라갔는데 운동장이 농구장 하나였습니다. 농구장 하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50여 명이 그래도 참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산도 많이 타고 우수산고 우수학교 뭐 선진대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질문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실시간 댓글에서 후보자가 왜 단일화를 안 했느냐,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미 발표는 박선영 쪽에서 먼저 단일화 후보도 했다고 발표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같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결청 후보가 단일화를 안 지키고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왜 이러냐, 막 보수가 또 이렇게 개혁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일천 후보께서는 방송의 오보자냐 아니냐 밝혀라.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저보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밝혀라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해가 돼가지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죠. 지금 거꾸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저한테 물으신 거라면 그 주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는 제가 사실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일화에 대한 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만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